오늘은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간 도형을 접했었고요. 평면 벡터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면 벡터에 가졌던 우리 벡터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공간 도형의 어떤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된 거죠.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공간 벡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벡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면과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성분의 입장에서 좀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좌표평면에서는 X, Y 성분, 두 성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공간에서는 X, Y, Z라는 세 가지 성분이 등장하니까 표현법이 좀 달라지겠죠. 다만 개념적인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 벡터를 표현할 때 이제 성분 벡터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각각의 그 수직 방향으로 단위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나오는 단위 벡터를 1, 0,0, 그다음에 Y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0, 1, 0. 자, Z축의 방향으로 0, 0,1이라고 하시면 그 성분은 각각의 실수배의 형태, 단위 벡터의 실수배의 형태로 나타내서 그 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3,4,5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X축의 방향으로 3칸, Y축의 방향으로 4칸, Z축의 방향으로 5칸이고요. 그 단위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분 벡터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와 거의 동일하게 보이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벡터를 에서 성분 벡터를 이용을 할 때는 꼭 누가 원점인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X 성분으로 얼마, Y 성분 얼마, Z 성분 얼마 약간 평행이동 같죠. 자, 그렇게 해서 벡터를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공간 좌표와 아주 유사하지만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는 자, 성분 벡터 입장에서 보면 X 성분이 같고요, Y 성분이 같고 Z 성분이 같게 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그 평면 벡터에서와 동일하겠죠.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주시고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이제 하나가 늘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에서 이제 성분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때 장점이 좀 있죠. 연산에 대해서 좀 편리함도 있고요. 물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보다 성분으로 고쳤을 때 조금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라고 할까요? 좀 더 편하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느끼기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벡터의 내적인데요. 우리가 원래 내적을 배웠었죠. 크기와 크기, 두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코사인 값으로 해주시면 됐고요. 당연히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공식과 동일합니다. 자, 크기,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당연히 코사인은 우리가 코사인 값은 0도부터 파이까지니까요. 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분 벡터로 성분으로 우리 내적 평면에서도 해봤었죠. 동일하게 우리가 성분 평면 벡터에서는 X 성분끼리의 곱, Y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었는데요. 공간에서는 Z 성분의 곱까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성분들의 곱으로 내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실제로 세 가지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분으로의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정사형 내려서 정사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고요. 자, 이렇게 내려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 내적을 우리가 기하적으로도 해석을 했었죠. 저게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적의 공식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공간에서 이제 내적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적인 연산을 여러 가지로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벡터의 연산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두 벡터가 각각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 주셔도 되고요. 성분 간의 곱의 합으로 나타내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하적으로 내려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면에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었죠. 이제 공간도형적 관점에서는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삼각형에서 그 각을 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했다면, 지금 우리가 공간 벡터가 이루는 이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내적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조금 전에 내적의 공식이 뭐였냐면 크기와 코사인 값의 곱이니까 그 공식에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크기로 내적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적은 이제 성분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의 크기 구하는 공식, 성분의 제곱의 합에 제곱근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버리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예각이라고 주시면 절대값을 씌워 주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두 직선이, 그러니까 두 벡터가 제가 평행이동에서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각이 있고요, 둔각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외워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공간 벡터가 수직이다. 공간에서 두 벡터가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내적은 0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벡터가 평행이에요. 평행이면 실수배죠. 실수배여서 우리가 이제 실수배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내적의 관점에서 보시면 내적을 할 때 크기와 크기, 그다음에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는데 그때 코사인 0, 그죠? 같은 방향이면, 아니면 코사인 파이,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0의 경우는 1이 되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저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었으면 크기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면 되겠고요.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배다 해서 실수배가 되면 평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확인한 것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내적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직이라면 내적의 0, 그다음에 평행이라면 내적이 어떤 두 개의 크기의 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거나 아니면 실수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공간 벡터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편에서 다시 이 공간 벡터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